오늘은 동양역술특강 15번째 시간으로 역의 승부 응용과 맺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양역술특강 마지막 시간으로 역의 승부 응용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역술특강에 강의를 해주실 장동순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15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승부라 이제까지 배운 여러 가지 역의 이론이 승부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응용되는가 하는 것과 맺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동양역을 갖다가 이제 승부에 쓰는 것이 승부 응용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배운 태을, 기문, 사주, 유김, 풍수 이런 역의 이론을 이용해서 재판의 소송이나 바둑이나 같은 게임, 축구, 야구의 게임이나 골프, 시험 등에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태을의 주객산수에 의해서 선공후응의 전략을 세우는 건데, 이거는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전쟁에서 태을의 주산수가 많으면은 주로 수비를 위주로 하고 객산수가 많으면은 군대가 적더라도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데, 아마 이순신 장군께서도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23전 23승을 하셨는데, 정의재란 그때 오해를 받으셔갖고서 백의종군 하신 것이 이런 주객산 이론이 바탕에 깔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의해서 소송. 사주에서 식상우는, 식신과 상관우는 배우셨겠지만 관을 공격하는 겁니다. 관을 공격. 관을 공격하는 건데, 식상운이 되면은 그래서 관을 갖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재판에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관인상생운이 되면은 재판에 필패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관인상생은 관의 기운을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상운은 필성, 관사로는 필패. 만약에 재성운이 되면은 반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기분에 연반이 있고 월반이 있고 일반이 있고 시반이 있는데, 그 연월일시의 기운의 길이에 따라서 응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의 어떤 기륭방의 이론은 일반을 갖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반. 그래서 일반일 경우에 기륭방을 이용해서 만약 골프 선수가 있으면 그날의 기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 보를 때 기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둑에 만약에 이창호 선수가 있으면은 이창호 선수를 제가 이제 팬으로서 이제 만약에 컨설팅을 한다면은 그날의 어떤 한국 기원을 가는데, 그날의 길방이 한국 기원이 길방이 되도록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방향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게 게임에서는 이게 방향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앉는 자리를 선택을 못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어떤 다른 원탁의 저거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서는 자아지지의 공망 방향, 자아지지에 앉거나 공망 방향을 피해서 앉으면은 마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게임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를 있죠. 그래서 유김의 주객승부론이라는 것은 동방대학원의 고지철 박사의 논문에 나왔는 건데, 롯데자이언츠가 2008년, 2009년 페넌트 레이스에서 2년째 페넌트 레이스에서 260위 게임을 했는데, 유김의 주객승부론으로 맞춰봤을 때 7, 80%의 확률로 승패를 분석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갖다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승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가 이런 승패라든지 동양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거기에 내재되는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심플한 어떤 몇 개의 변수나 모델로서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잡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내재된 변수를 갖다가 확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야구나 축구 같은 단체 경기에서 일진이 좋은 선수를 뽑아야 돼요, 그날. 유현준 선수가 암만 유능해도 일진이 나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은 선수도 일진이 좋아서 승률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는, 감독이나 코치의 입장에서는 그 일진 좋은 선수를 갖다 뽑는 것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유능한 메시 선수라도 페널티킥을 미스하는 경우가 있듯이 그날의 일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진을 갖다가 좋은 선수를 뽑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이런 유김의 주객 승부론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날의 그 시간에 어떤 에너지 기운이 어떻게 흐른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도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어떤 그 작전을 써야 되는 것이 알기 때문에 감독 앞으로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선수나 무슨 어떤 모든 경기에서의 어떤 그 감독이 된다, 감독이나 코치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승부론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만이 보다 퀄리파이 된 감독이고 승리를 갖다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서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포거슨 감독 같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승부론에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문의 10안이면 2시간 간격에 2시간 간격으로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공격과 수비, 축구 같은 데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골프 선수가 티샷을 할 경우에, 골프 선수의 경우에는 그날의 길방이 되도록 거기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공망이라든지 오왕살 방향, 암검살 방향 같은 그런 방향에서의 흉한 방향을 갖다가 피하는 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2, 3타 정도는 2, 3타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가가 요새 그 상속 재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어떤 그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이 임수일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 임진년 계산안 아니에요. 그럼 대운이 지금이 계사대운이라고요. 그러면 비견겁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비견겁제. 비겁이면 뭐예요? 식상을 생각하는 거죠?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비견겁제 중에서 한두 사람이 자기를 갖다 치고 나가, 옆에서 보호해줄 사람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겁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식상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관이 무섭지가 않죠. 그러니까 재판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대운과 임진계사년임으로 분리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맹희 회장은 편관운이에요. 편관운. 지금 임진년 계사년이 무슨 운이에요? 정편관운이라고요. 관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병술 비견대운에 정편관에 매맞잖아요. 관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13년에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항소심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인지세가 몇백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갖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주 이론에서의 그 재판에 따른, 운에 따른 재판의 그 승패를 갖다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법무법인 같은 데서도 사람의 운명의 자리에 기초한 이런 사건을 갖다가 수임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갖다 결정해야 될 겁니다. 이게 자꾸 지면은 저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역시 사주의 부러진 화살로 유명하죠, 이게. 부러진 화살이 영화돼 갖고서 안성기 씨가 주인공부터 산 건데, 이때 이제 김명호 교수님이 95년도에 문제가 생겼죠.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해서 퇴출당했잖아요, 재판하고. 95년의 이 당시의 운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5년이면은 95년에 이때 91이니까
편인대원 식신 도식이네. 식신이 죽었어요, 편인 때문에. 이 식신이 굉장히 강한데, 91년 34세에서부터 43세에서는 편인운이라고요, 편인. 편인 도식을 당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식신이 죽었죠. 식상이 죽으면 관살에 대해서 대항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판은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2012년에 체포동의안이 많이 했어요. 불법 자금 그 문제로 해서. 근데 여러 사람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감탄을 금하지 못한 것이 정두원 의원은 정관세운에 세대원이었는데 비견이 엄청 많았어요. 동료가. 비견이 엄청 많아갖고서 이게 비견. 여기 비견은. 그러니까 이게 다 막아준 거예요. 옆에서. 비견이 많으니까 뭐가 세져요? 식상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막아줘? 정관을 막아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정관 운이었기 때문에 체포하러 왔었죠. 국회에 동의를 하도록. 근데 비견이 많으니까 식상이 세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견딜 힘이 생긴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박주선 의원은 그냥 들어갔어요. 그 임진년에 편인도식당에서 편인도식하면 어떻게 관에 무력하잖아요. 그 임진년에 편인 아니에요, 이게. 임진년에 편인도식당에 갖고서 관에 무력하게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른 여러 의원들이 있었는데 재성운이 있는 사람은 식상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만 끌더라고요, 여기. 잡혀가지도 않고, 부결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양의 역을 와서 사주를 한다면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제 재판을 걸러 갈 것, 승부를 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세상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에스크피처닷컴의 이수 대표가 가장 세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주가입니다, 주가. 주가를 갖다가 수많은 역수를 내서 다 실패를 했는데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거뒀다고 이제 저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본인 그쪽이 책 내용으로 보면 7, 80%의 확률로 아까 유금의 주객 승부론에 의해서도 롯데자이언트의 2008-2009년에 페넌트 레이스 262게임을 갖다가 7, 80% 확률로 맞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7, 80% 확률로 맞췄다고 그러대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980년 1월 4일서부터 2000년 12월 26일까지 20년 동안 주가가 이날에 이런 100% 상승한 때가 있었고 이런 갑년 무월 개일, 을년 병년 기일, 병년 갑월 신일 이런 조합이 되면은 연월 일이 이런 조합이 되면은 100%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 살펴보니까 이런 조합이 되는 경우가 4개더라고요. 오르고 내리는 걸 갖다 확률이 2분의 1로 되면은 2분의 1의 4승이죠. 그럼 64분의 1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상으로는 이게 일어나기 힘든. 그렇죠? 1%도 안 되니까. 2%도 안 되니까. 확률상으로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 일어난 거죠. 하여튼 100% 상승한 날이래. 이게 정년, 겨울, 기일 이런 것들이 100% 상승했는데 2000년 12월서부터 지금은 10년이 더 흘렀으니까 아마 데이터가 한 2개 정도가 더 애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몇 년에 여기다가 이 날들이 더 상승했으면 6개가 계속해서 상승한 걸 겁니다. 그러면 확률상으로 2분의 1의 6승이니까 얼마예요? 128, 256분의 1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256분의 1의 확률이면은 이거는 굉장한 확률로 믿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주가가 100% 하락한 날들이 20년 동안 100% 하락한 날들이 갑년, 기월, 신일, 을년, 병년, 적일 이렇게 해서 100% 하락한 날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 4개 정도 되더라고요. 4개 정도면 64분의 1이죠. 앞으로 2개를 더 해당하면 256분의 1이면은 믿어도 좋을 만한 그런 확률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건 100%지만은 100%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이걸로 맞춰봤을 때 이것이 이제 70% 내지 80% 확률로 사주를 갖다가 주가 등락을 60갑자로 예측을 했다는 건데 주가 등락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아티피셜 시뮬레이터 같은 걸 갖다 동원해 갖고서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이냐인데 중장기는 좀 나은데 단기는 엄청나게 그 확률이 떨어지죠. 중장기도 국가적인 대란이 있었을 때나 정권이 그렇게 변동했을 때는 폭락하거나 뭐 국가 채권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대폭락을 했을 경우에 어떤 그 기대치 마이너스 기대치 효과까지 따지면 진짜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이제 좀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60갑자를 가지고서 주가의 단기 변동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예측했다는 것은 굉장한 이런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서 아까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감년기월 신일에는 100% 하락했다고. 이때가 4번이 딱 있었어요. 4번이 있었는데 이건 0.06%, 12.17%, 0.17%, 1.22% 정도 하락. 이렇게 된 거죠. 하락한 거죠. 그래서 사주를 그냥 뽑은 겁니다. 사주를 뽑아서 이건 이제 통계적 처리를 한 거죠. 이걸 갖다가. 통계적 처리를 했는데 과연 이 우리가 굉장히 정교한 그 육신론이라든지 또는 음양오행이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한난조속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온육계에 의한 어떤 그런 기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론을 갖다가 다 동원해서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물리적인 이해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통계적인 처리가 엄청나게 값을 갖다가 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물론 금융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파생상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그 주가의 상승과 변동에 대해서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60갑자 이론을 갖다 써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100% 상승한 얘가 이게 이제 이 병년 갑월 신일이 100% 상승을 했는데 20년 동안 4번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0.4%, 2.5%, 1.5%, 1.4%.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건 제가 이제 뽑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의 상승, 소폭 상승한 경우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이 날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주, 일진으로 봤을 때 이걸 갖다가 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더 컨시스턴트하게 우리가 해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과제일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일단은 적어도 한 70%를 갖다가 상회를 한다니까 그 에스크퓨처닷컴에서 주가 상승 예측할 수 있다. 이수 대표가 이제 쓴 책을 갖다가 보시면 그 위에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2000년도까지는 이것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열의 주각산이라는데 태열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학문이 태열입니다. 가장 심오한 학문이 태열이에요. 태열로 해서 주객산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1015만 1916 이것이 만약에 2012년의 숫자예요. 태열 정년수. 그걸 갖다 360으로 나누고 24로 나누고 뭘로 나누고 엄청나게 숫자 계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서 뭐예요? 객산의 수가 얼마고 주산의 수가 얼마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태열이라는 것이 뭐냐면 12방향이 있어요. 5방향, 남쪽, 북쪽, 서쪽, 동쪽, 그 다음에 인방, 진방, 뭐 이렇게 해서 12지지의 방향이 있고, 거기다 건선간건, 우주의 내기둥을 더한 겁니다. 건선간건. 우주의 내기둥에다가 12지지를 합쳐서 16궁이 있어요. 16궁. 태열의 16궁을 갖다가 수많은 변수들이 이걸 갖다가 이동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주산과 객산의 수가 어떻고 문창이 어디로 가 있고 이렇게 돼서 태열은 24년마다 이것이 순행을 하는데 이제 양둔일 때는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3, 4, 5는 건너뛰고 6,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마다 3년씩 머물러요. 여기는 각 국마다. 그래서 24년이 되면은 완 사이클을 도는 건데 그래서 태열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 태열의 정년수가 1015만 5936이라면 금년이 이걸 갖다가 24로 나눠서 나머지를 갖고서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4로 나누는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태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우주의 내기둥인 4위를 쓰고 12지지만 쓰는지
뭐 이게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열의 주객산을 계산하는데 손자봉법 시계 제1편에 보면은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전망지도 부가 불차례야. 그래서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하냐면 무릇 전쟁 전에 산을 계산한다고 해요. 산을 계산해 갖고서 득산소야 다산성 소산부성 해 갖고서 이렇게 숫자의 많은가 적음을 계산해서 승패를 미리 안다.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게 손자봉법 시계 제1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래서 산이라는 것이 주산과 객산을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 시츄에이션을 갖다 계산한다는 얘기가 손자병법 시계 제1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36개 주랭랑에서 무슨 수많은 작전 얘기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숫자를 계산한다는 얘기가 손자병법 제1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걸 갖다 단순히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이일지 지일지를 잘 가늠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길 확률이 많은지 적은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주산과 객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객산이 이게 많을 때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당선하고 YS 대통령이 때는 엄청난 변화를 했잖아요. 그때 간선수 체육관 선거에서 직선제를 했던 것이 이게 노태우 대통령 3당 합담을 해서 격렬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김영 YS 대통령 시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때는 이게 그냥 저기가 이긴 거고, 여당이나 보수적인 데가 이긴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서 4.11하고 12.19 총선도 다 이게 여당이 4.11 총선 때 무조건 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겼잖아요, 우리가. 이 주객산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는 이게 아니다. 야당이 이기기 힘들다. 분위기는 그렇지만. 다 이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태열의 천문, 이론에는 좀 더 델리케이트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주객승부로는 홈팀이 주고 원정팀이 개개예요. 그 6임의 군장부라는 그런 거 보면은 주객승부로는 12개의 판단법이 나와요. 승부 판단법. 그래서 동명대학원 대학교의 고주철 박사가 장승환 교수님이 이제 지도하셨는데, 여기서 이걸 갖고서 말씀드렸죠. 2008, 2009 260게임에 해서 7, 80%의 확률로 12개의 승부 판단법을 이용해서 그걸 갖다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물론 하이라키가 있어야 될 거아요. 12개니까. 어떤 걸 우선 쓰고 어떤 걸 늦게 쓰고. 그렇게 해서 효율을 갖다가, 승률을 갖다가 맥시마이즈 되는 걸 갖다가 판단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7, 80%의 확률로 예측할 수가 있다. 예. 이 군장부 먼저 보세요, 이게. 군대에서 쓰는, 군대의 장막 안에서 최고의 군사와 장군들이 썼던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수많은 명청시대 이후로의 병법서에 다 나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주는, 근데 주하고 객이, 우리는 주객이 이제 주는 홈팀이고, 객은 원정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아요, 이제. 그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고정된 거니까. 홈팀이 이제, 근데, 일지가 주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간이 역동적이니까 후고, 후라는 사람이 선공이 객이고, 객은 먼저서 왔잖아요.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객이고, 안정적이고 수비적인 사람이 홈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날의 시간과, 월장가시에서 보잖아요. 시간과 월장을 갖고서 주객승부론에 우리가 갖다 비춰봤을 때, 우리가 홈팀인데, 객이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날 시간으로. 그럼 우리 홈팀은 뭐예요? 좀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홈팀인데, 그날은 이론이 공격적이고 역동적이고 도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팀이 이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투수의 그 피칭도 굉장히 공격적인 피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면 내가 감독이라면은 그날에는 그 이론이 군장부의 주객승부론에서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팀이 이긴다면 우리가 홈팀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라고요. 도루하고 그다음에 피칭도 공격적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나타난 결과보다도 더 높은 확률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는 이게 일지가 이기느냐 일간이 이기느냐를 갖고 주로 따지는데 굉장히 역동적인 힘이 나타났다. 역동적인 힘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개그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개그로. 일지에서 잘 보세요. 일지가 길긴 하지만 일지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힘이 나타났다. 해서 일간을 이겼다. 그러면 이때는 객이 이겼다고 보는 겁니다. 객이.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날에 바둑도 마찬가지로 이창호 구단하고 이서들 구단이 든다. 이서들 구단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창호 구단은 굉장히 수비적인데 그날의 일진이 굉장히 수비적이다 그러면은 그 승부론에서 그러면 이세들 구단이 굉장히 수세적인 자세로 바둑을 운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승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서울 잠실구장에서 4월 9일 날 6시 30분이 유시 술월장이고 오미공망이다. 그때는 이제 롯데가 3대6으로 LG한테 패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일과가 있으니 이게 이제 객이고 주가 이게 상가니까 이게 주란 말이야. 이게 홈팀. 근극목으로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극목으로. 다 근극목. 그게 뭐예요? 객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볼 것 없이 전반적인 균형이 객이 뭐예요? 주보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객이 패한다. 이게 딱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일지가 또 이게 일지에 공망이 떴어요. 공망은 이게 뭐예요? 허망사 아니에요? 허망사. 공망이 뜬 데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주가 수 아니에요? 수국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도 객이 엄청나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롯데가 하나에 왔는데 롯데가 6대10으로 하나가 거의 꼴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6대10으로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단은 일간과 일지를 갖다가 주객으로 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역동적인 기운이 발생했다. 이래요. 이거는 그 다음에 광주구장이네. 광주구장에 신설 광국장이 이제 이게 지어진다 그래서 이게 멋있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광주구장에 갔어요. 이제 어디가 롯데가 기아 광주구장에 가갖고서 롯데가 이겼네요. 이번에 롯데가 이겼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게 일지가 주 아니에요. 주. 근데 주의 기운이 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변했잖아요. 역동적으로 변해서 객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가 이긴 거냐고 아니고 엄청나게 강력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객으로 보는 거라고요. 객이 이긴 거라 이거죠. 이때 이제 만약에 이제 기아가 이기고 싶었으면 기아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작전을 운행했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운행을 했다. 뭐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멋있는 이름으로 상문난수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이론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262게임을 갖다 분석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변수들을 갖다가 다 고려하고 하면은 이걸 갖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안다고 그러갑시다. 여러분들이 감독이나 코치인데 여러분들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인데 선수인데 탁구 선수인데 배드민턴 선수인데 어디 원정을 갔어요. 그렇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그날의 이 시간에 대해서 이 기온을 갖다 안다고 그러면 이걸 썼을 경우에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월장가에서 노름이나 노름, 게임, 토론,
그 다음에 뭐 면접 이런 거 있죠. 면접. 노름이라는 말은 좀 별로 안 좋는데. 그래서 형용비법은 자지지를 등지고 하는 게 형용비법 아니에요. 자수는 원래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에너지. 핵심이 되는 기운. 자수의 방향을 등지고 있으면 힘을 받는 거고 공망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힘을 빠지는 거예요. 그 공망의 방향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나 게임에서 이기는 방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지지를 등지고 공망 방향을 피하고. 근데 이게 이제 뭐 바둑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비겁하니까. 그거는 안 되고 둘이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서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저기 술시 6월장이면은 술시 6월장을 자지지가 사방향 아니에요. 자지지가 사방향이니까 사방향을 등지고 앉아야 되잖아요. 진사방향을 등지고 여기서 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공망이 진사가 공망이니까 더 잘 됐죠. 날 등지고 여기에서 상대방이 공망 방향을 바라볼 테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저기 술 시간이라 그 다음에 해시면은 해시에다가 6월장을 올려서 돌리면은 사지지가 뭐가 돼요? 30도 돌아가서 오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2시간 간격으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30도씩 돈다는 거죠. 엄청나게 이것이 이제 그 옛날에 고사를 얘기했죠. 노름하던 사람이 이거 갖고서 이제 돈을 땄다는 거죠.